조윤한, 조윤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휴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네, 맞아요. 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고등학생분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직접 자료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라는 거를 따로 보고 봉사를 한다기보다 그냥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자. 내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주의여서 일단 학교 학생회 같은 것들로 봉사 시간을 일단 먼저 다 채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학년 뭔가 다른 봉사, 외부 봉사를 나간다기보다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학과나 가고 싶은 진로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추려지면서 그거에 관련된 봉사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다른 봉사를 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쪽에 있는 그런 봉사를 찾아서 한 그런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1년간 학생회 총무부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2학년 때 뭔가 좀 제 진로와 맞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 총무부라는 활동을 통해서 약간 학생의 작은 사회지만 어떻게 회계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뿐더러 동시에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무조건 시간만 채우기보다는 저 진로와 조금 더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학생회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학생사에 이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회 하면은 시간 많이 뺏긴다고 고민하시는 친구들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케이스여갖고 학생회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혹시 학생회 같은 거를 자소서에 녹여 쓰신 적 있으신가요? 자소서 2번이나 3번 문항 같은 거에 아마 리더십 이런 네, 쪽에 주로 2번, 3번에 좀 학생회에서 내가 기획했던 활동 아니면 3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어떤 뭐 그 갈등 조율 이런 거를 좀 녹여 쓴 편입니다. 저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학급 회장, 부회장 이거랑 이제 동아리 부장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학생회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데 이제 내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아예 리더십을 뭐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자기의 시간이랑 그런 역할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그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학생회를 꼭 들어가야 될 필요도 없고 결국에 자기 성격 맞는 활동을 하면 되죠. 맞아요. 하나 좀 독특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독도수 국제연대에서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독도사랑 동아리라는 이런 거에 이제 독도사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그 반의 회장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한번 참가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이제 이게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게 사실 제가 일월문학과 재학 중이잖아요. 네. 이게 자소서에 정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네요.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참가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언제 내가 도움을 받을지 이게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더라고. 맞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서 써야 되는데 그쵸. 이과를 쓰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 맞아. 이렇게 찾아보면 생활기록부를 찾아보면 정말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꼭 진로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내 진로가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때 학교장 추천이랑 지금 학교장 추천이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형 뭘로 지원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장 추천 2 전형 학생부 종합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네. 성적보다는 나는 이런 활동들로 그렇죠. 지원하셨는지 물어봐 주실까요? 안 궁금한. 저는 인문사회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했어요.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학교 부장 선생님께서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어떻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썼었던 건데 다른 전형들과 다르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3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외부 대회 수상 경력 아니면 외부 자격증을 따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뭔가 나는 외부에서 한 활동들도 많고 내부에서 한 활동들도 많은데 뭔가 좀 활동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특기자 전형 조금 추천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 중에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홍보대사님은 내신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전 일주일 전까지 매일매일 갔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는 게 저는 절대 늦게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면학실에서 11시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쵸. 네, 11시에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꼭 1시간 동안 간식을 먹으면서 TV를 봤어요. 약간 스트레스 힐링 타임? 그러니까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따라서 매일매일 공부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꿀팁이란 게 뭐 딱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닌 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적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어떤 한 우물을 파듯이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이태원 부대사님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그러니까 먼저 해소하고 먼저 나중에 해소하고 공부하는 공부하고. 타입. 그렇죠. 그쵸. 사람마다 공부하는 타입은 맞아요. 다르니까요. 저도 사실 1학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음. 너무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집중도 안 맞아요.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처음에 완전 다 놀아버리고 이 죄책감에 죄책감이 진짜요? 네. 죄책감 공부 뭐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공부 같은 거를 하고 맞죠. 그렇다고 네 너무 이는 닦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아예 안 하는 건 안 된다. 놀 수 있는 시간은 확실하게 놀고 그 나머지 시간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느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시간이 되게 더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꿀팁 있으신가요? 꿀팁이요? 저는 두 분이랑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라서 반대판가요? 저는 진짜 일찍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한 지금 사실 대학교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그냥 시험 공부를 해요. 네? 조금 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습하시는 약간 타입이요? 그런 느낌? 해갖고 그러면 시험 기간에 할 게 줄거든요. 이제 사실 그러면은 제가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목을 그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럼 정현정 홍보대사님 스터디 플래너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스터디 플래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계획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플래너 원래 안 쓰시나요? 근데 원래 플래너를 안 썼었어요. 그래서 쇼미도 이게 사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네. 일단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서 계획적인 공부? 난 계획적인 삶도 안 되는 계획적인 공부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3 때 일단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는 알아야 되겠어서 이제 주위의 권유로 플래너를 뭔가 좀 이쁜 거 사가지고 다이어리 꾸미듯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맨 처음에 잘 쓰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딱 그거 기록하고 전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나 여기서부터 하면 되네. 맞아. 저도 스터디 확인용. 플래너보다 확인용으로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어디까지 했고 어느 과목이 조금 덜 돼 있고를 확인하는 용으로라도 사용이 돼가지고 일단 원래 안 쓰시던 분들도 한번 써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맞아요. 막 그거 꾸민다고 막 시간 뺏기는 사람 맞아요. 일단 스터디 플래너에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펜 여러 개 해놓고 막 여기는 스와이프만 맞아요. 그런 거에 시간을 뺏길 바에는 안 쓰는 게 낫고 스터디 플래너는 딱 스터디 플래너지 다이어리가 아니라 확인용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저는 스터디 플래너에 이렇게 일기를 쓸 수 있는 란이 있잖아요. 그 란을 저는 막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나는 소크라테스한테 반박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필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필기를 정말 좋아해서 공부할 때 펜도 정말 많이 사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는 제 수학 필기 노트거든요. 보면은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색깔이 남색깔 그리고 검은 색깔. 색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를 절대 안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한국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멀리 다니면서 그 시간에 한국사를 이제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네, 한국사 같은 건 짜투리 시간에 그냥 보면서 그걸로만 보고 뭐 따로 필기노트 정리 같은 건 안 하고 그 시간 뭔가 이동 시간 같은 거에 좀 시간 뺏기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현재 홍보대사와 여태 홍보대사의 약간 결합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단권화하는 작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뭔가 내가 공부한 지식을 하나로 만들고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저는 필기를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교과서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점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엄청 두꺼운 노트를 한 권 사서 그것에다가 중간고사 관련 과목을 다 정리했었어요. 한 과목 과목 전에다가. 과목별이 아니라 네네. 시험별로. 네, 정권화를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네. 좀 달라요. 오답노트를 아니 중학교 때부터 수학 같은 거 오답노트 자꾸 쓰래요. 일단은 하라니까 좋다니까 했는데 이게 너무 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오답을 틀린 거 고쳐와라 하면 이제 그냥 다시 풀어보고 그 시험지 문제 아래 다시 풀어보고 그냥 수학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성격 차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결국에는 저도 해봤는데 안 한 거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는데 저랑 안 맞아서 버리고 차라리 다른 거를 하는.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근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사항 뭐가 있죠? 바로 학과 소개 아닐까요? 그쵸. 학과가 이제 또 우리가 포털 이런 데서 다뤄지는 그런 상황들과 실제로 학과 생활은 조금 다르죠.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생 정보통이 되어 대한민국이 다 해서 왔는데 바로 경영대학에 홍보대사가 있다 해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과 중에 상경계열, 어문계열 그리고 보과대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먼저 유태 홍보대사님 어느 학과 재학 중이시죠?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소속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네. 뭔가 보건이라는 게 이제 저기 상경 쪽 물론 이런 경제 사회도 포함되고 또 저런 뭔가 보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사회 보장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또 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데 제가 듣는 강의 같은 거는 뭐 법과 보건정책 관리 그러니까 법을 여기서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고요 또 보건의료 경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경영학적 측면으로 또 경영도 배우고요 또 마케팅, 보건의료 마케팅 또 이런 보건의료를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 또 마케팅도 배우고요 또 코로나19가 문제잖아요. 이런 게를 관리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게 저희 학과의 일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딱 맞다. 적합한 가장 필요한 인재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1호 1분 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상 건니치와 정현재 데스. 아다시노 학과와 니치고 문학과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인문학의 종추 문과대학 1호인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정현재입니다. 일단 저희 고려대학교 1호인문학과는 국내 탑이에요. 정말 다양한 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1호인문학과는 말 그대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학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배워요. 그래서 교과목이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번역 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일본 어쪽 계열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나는 저처럼 이제 일본 문화 쪽이나 이런 방송국 아니면 이제 다른 서비스업 쪽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문화 쪽을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제 조금 뭐 편집자나 이런 서점 쪽 이렇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문학을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역할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 경영학과 하면은 창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혹시 창업을 미리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 실제로 꿈이 CEO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CEO를 하려면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자신만의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창업 말고도 뭐 회계나 마케팅 이런 실무들에 대한 좀 능력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수업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막 의사소통하고 토론하고 뭔가 협업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팀플. 경영학과가 네 정말 잘 맞을 거예요. 팀플의 꽃 경영학과. 저희가 지금까지 학생 홍보대사와 함께 수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좀 유익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수업에서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며 저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저는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자신에게 맞는 옷도 자신 체형에 맞는 거 있듯이 공부법도 자신한테 맞는 거를 다양한 걸 시도를 통해서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시도를 해봐라.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나를 형성해 나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대학 진학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소스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성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안녕. 열심히 하세요.